어디를 갔다 왔죠? 네, 화성 시흥에 있는 대주전자재료를 갔다 왔습니다. 또 왜 갑자기 화성이라고 그러려고 그랬어요? 화성도 갔다 왔잖아요. 요즘에 바쁩니다 저희. 네. 안녕하십니까. 24시 클럽 이경락, 손창현 팀장입니다. 발로 뛰는 기업 탐방. 대주전자재료 이야기하기 전에 분위기는 어땠어요? 분위기는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상당히 좀 좋다. 카메라를 우리가 아무것도 못 찍게 해가지고 그 앞에서 이제 급하게 이제 찍다 보니까 쫄아 있어가지고 보안이 너무나 철저해서 예, 이렇게 찍고 왔는데, 먼저 대주전자재료 뭐 하는 기업인지만 먼저 짧게 제가 설명드리고 네.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대표적으로 이제 MLCC 관련된 기업으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전구용 페이스트 관련된 소재 기업. 여기 사장님께서 서울대 화학과 출신이라고. 네, 엄청나게 좀 기술력이 되게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자제분들이 다 또 화학과. 화학과. 요게 이제 실버 파우더 뭐 이런 것들인데, 요게 이제 들어가는 게 뭐 MLCC뿐만 아니라 최근에 태양전지 쪽으로 들어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MLCC 소재, 뭐 태양전지 관련돼 가지고 소재. 그래서 이제 MLCC 쪽으로는 삼성전기로 독점 납품되고 있는 상황들. 다른 업체는 없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국내에서. 근데 국내 쪽에서는 뭐 삼성전기가 좀 제일 비중이 높은 것 같더라고요. 예, 요즘에 또 태양전지 쪽은 요게 난리도 아니라면서요. 화학큐셀 쪽에 매출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태양광 쪽 이제 셀 관련된 부분인데 네. 많이 매출이 나오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실적, 그러니까 수익성적인 부분보다는 이제 매출에 대한 규모가 지금 크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로 이제 크게 계속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수익이 좀 뭐 어느 정도는 뒷받침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화큐셀은 알다시피 미국에 진출되어 있는 기업이고 미국의 태양광 시장에서 아주 독점적인 사업권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네. 그럼 바이든 행정부의 수혜주로도 대주전자재료가 뜰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한화큐셀도 투자 매력이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바쁘다고 하니까. 뭐 그렇죠. 그리고 주문량이. 우리나라에 이제 상장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 솔루션 쪽을 네. 같이 보시면 뭐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태양광 업황이 진짜 좋더라고요. 미국 네, 쪽 나쁘지 얘기 않은 들어보니까. 것 같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최근에 요게 LED 형광체 쪽인데, 여기서 매출이 또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던데, 요거는 이제 서울 반도체 쪽으로 독점 납품되고 있는 그런 규모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 LED 형광체가 동사에 형광체가 들어가게 되면 LED가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효율에 네. 대한 부분, 그러니까 전기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부분. 아, 그래서 전기차 쪽 네, LED 램프 그렇죠. 쪽을 성장성이 있겠네요. 똑같은 이제 100와트라고 하면 50와트를 통해서 더 많이 아, 더 밝고. 조도도 많이 높일 수가 있고 아. 전력도 낮은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아, 될 것 그래서 전기차를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때 네. 전기차 쪽에 LED 램프 쪽은 형광체를 많이 쓸 수밖에 없다. 전기 소모가 적기 때문에. 밝지만. 그래서 최근에 이게 이제 또 하나의 성장 동력이 돼가지고 움직이고 있고. 제품 가격이 원가가 세서 예. 이제 그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들에는 이제 고급화 아. 브랜드 쪽으로만 탑재가 되고 있는데 네. 조금씩 중소형 차체로 많이 이제 투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대중화되기 시작한다는 그런 네. 뜻이겠죠. 그리고 이제 요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실리콘 복합 산화물 DMSO. 네. 요걸 이제 DMSO로, 상표 이름이 DMSO라고 하더라고요. 요거를 이제 국내 최초로 개발을 했고, 근데 이게 이제 음극재의 실리콘 첨가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에너지 밀도를 크게 끌어올리고 급속 충전을 가능하게 해주는 꿈의 소재죠. 네.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요게 장착이 되게 되면 실리콘을 5%만 첨가하게 되더라도 에너지 밀도가 이제 증가하는 부분들. 기존 이제 카본보다 확실하게 증가하고, 10% 첨가하게 되면 더욱더 증가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동사에 경쟁 업체들도 있을 텐데, 어떤 업체가 있다라고 했죠? 경쟁 업체가 뭐 두 개 정도 업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본 쪽과 중국 쪽 업체인데, 이제 일본 쪽 관련된 업체는 실질적으로 그 기술력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벌어진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한 못해도 한 2, 3년? 3, 네. 4년 정도는 차이가 벌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도 상용을 하기 위해서는 뭐 투자 설비부터 시작을 해서 다양하게 이제 설비 투자도 진행이 돼야 되고, 그렇죠. 생산량 캐파도 문제죠. 그리고 수율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기간적인 부분에서 우위의 점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 그러면 기존 배터리 업체들과 배터리 셀 업체들과 테스트 과정도 거쳐야 되고, 네. 또 그리고 또 테스트 통과한다라고 하더라도 생산 캐파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또 자본이 투여해야 되고 네. 시간이 투여되니까 지금은 대두전자재료밖에 없는 거잖아요. 사실상. 그렇죠. 그리고 이제 중국 쪽 업체가 있는데 중국 쪽 업체는 이제 BTR. 돈으로 예. 지르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 있어서 기술력하고는 좀 차이가 좀 있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같고 국내에는 이제 한소케미칼. 근데 거의 뭐 근데 거기도 아직까지는 그냥 검증된 말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 눈에 아직- 보이진 않는. 네, 아직 검증되지는 않은 단계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럼 이게 이제 왜 중요한지를 잠깐 설명드리면 이 실리콘 응급제가 네. DMSO가 요거 이제 앨런 머스크가 먼저 얘기했었어요. 실리콘을 첨가해가지고 에너지 밀도를 증가시키겠다. 배터리 데이 때 얘기했는데 뭐 검증은 되지 않았고 네.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계속 앨런 머스크가 강조를 했던 부분인데 이거를 국산화시켰고 성공시킨 거죠. 네. 대중화시킬 수 있는 단계로 넘어왔고 그래서 첫 번째 사례가 이제 바로 요 차량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차량이 안 나오는데. 기다려 보세요. 언제부터 성격이 그렇게 급했어요? 포르쉐 타이칸. 아 타이칸. 예. 여기에 이제 납품되기 시작했고 네. 요거 요 차 에너지 밀도도 좋지만 네. 테슬라랑 다르게 조금씩 올라갈 때마다 소리 달라지는 거 알아요? 이게 우주선 타는 소리 나고. 아무튼 여기에 이제 납품되기 시작했는데 이제부터 시작인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처음으로 LG 화학을 통해 가지고 포르쉐 타이칸에 납품되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산 캐파를 어마무지하게 증가시킨다. 네. 이거예요. 지금 여기 동사 공장이 본사가 여기에 있고 뭐 생산 라인도 여기 같이 깔려 있더라고요. 네. 정말 바쁘더라고요, 회사. 요 뒤쪽에다가 얼마나 부지를 확보해 놨다고 하다. 14,000평. 14,000평. 네, 14,000평. 아, 14,000평이면 엄청난 이제 앞으로 성장세를 예상해 볼 수 있는 건데 그만큼 이제 공격적으로 지금 투자를 증설하고 있고 네. 생산 라인을 깔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이고요. 요거는 이제 기업하는 사람들이 알아요.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돈이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건데 뭐 여기서 이제 만들어지는 생산 캐파가 4천억대 앞으로 네, 그 어느 정도 이제 매출에 대한 규모를 네. 4천억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대비해 가지고 그러면 거의 뭐 10배? 10배 이상인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마진율이 또 이게 괜찮아요. 15% 정도 잡는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실리콘 응급제 쪽에서만 한 600억 정도 영업이익을 찍겠네요 앞으로 1년치는. 근데 충분히 달성 가능성은 있는 얘기인데 문제는 이 회사는 LG 화학에만 너무 네, LG 화학한테만 사랑받는. 그렇죠. 근데 지금 한 10여 개 회사가 지금 러브콜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삼성 SDI도 지금 그 얘기 뭐 SK와 삼성, 뭐 다른 유럽과 중국 업체들 뭐 다 줄을 서서 있다고 하는데 예. 결국에는 이제 LG 쪽과 같이 협업을 해서 기술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20년 전부터 동사가 응급제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원천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한꺼번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20년 동안 축적했던 부분을 조금씩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는 과정에서 LG 화학과 같이 기술에 대한 협력을 본격적으로 15년부터 진행을 했고 15년부터 약 한 3년간 이렇게 잘 기술 개발을 해놓고 19년부터 이제 터지기 시작한 거죠. 이게 본격적으로 조금씩. 이제 응급제가 출현이 돼서 아 근데 중요한 거는 네. LG 화학 말고 다른 쪽으로도 매출이 만들어져야 되는 구조잖아요. 네, 지금은 이제 LG 화학이 가장 이제 선두로 같이 협력을 했기 때문에 LG 쪽만 찍히겠지만 기술에 대한 부분은 거의 대주전자 재료가 원천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특허권은 네. 저기 LG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대주가 가지고 있는 네. 거니까. 그래서 이게 시기가 좀 기간이 좀 얼마만큼 이제 LG 쪽에 투자를 해준 만큼 어느 정도 이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LG 화학한테 납품을 지금 전담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네. 그동안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근데 요게 매출처 다변화가 2023년도부터 진행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 생각보다 그것이 앞당겨질 수도 있다고 봐요. 뭐 이미 삼성 SDI한테 테스트 물량 보냈다는 네, 것으로 다 봤을 때는. 테스트는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이제 2024년도 4천억 정도 예상하는데 이게 시기가 앞당겨질 수도 있겠네요. 뭐 충분히 앞당겨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네.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모바일 쪽으로도 들어간다고 했어요. 전기차에만 실리콘 응급제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 모바일 쪽 배터리 쪽도 들어간다. 여기만 들어가겠어요? 뭐 전동공구도 들어가고 드라이기에도 들어가고 그렇죠. 청소기에도 들어가고 이 실리콘 응급제가 분명히 대중화될 수밖에 없고 급속 충전이 되니까 네. 뭐 10분 안에 요거 완충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 실리콘 응급제 쪽에서 독자적인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성장성은 있다. 그렇게 그렇죠. 보이네요. 근데 아무래도 그 양 차이가 틀리니까 전기차에 들어가는 거와 모바일로 들어가는 거는 차이가 있으니까 전기차가 훨씬 크죠. 아예 뭐 그 대주전자 쪽에서는 이 뭐 생각은 하고 있지만
뭐 전기차에 올인을 해도 부족하다, 시간이 부족하다, 어, 뭐 그런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전기차 시대 오면서 급속 충전 필요로 하겠죠. 네.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하고 또 에너지 빌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응급제의 변화도 필요하고 그래서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고 생산 캐파도 가장 크게 지금 라인을 깔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경제 상대가 없고 그렇죠. 독자적인 그런 업체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그리고 앞에서도 아까 대표님이 설명해 주셨듯이 예. 이 음극재를 얼마만큼 이제 첨부를 하는지에 대해서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해 주셨거든요. 네네. 근데 5%를 첨가를 했을 때 어느 정도 효율을 뭐 100을 나타낼 수 있다. 근데 10을 뭐 더 첨가를 하면 실리콘 150을 뭐 어. 효율을 나타낼 수 있다. 뭐 그렇게 지금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첨가제를 계속 어느 부분까지 최대로 많이 늘릴 수 있는 그런 접점을 찾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코팅 기술이 관건이더라고요. 네. 코팅을 잘해서 화재 위험으로부터 막고 충전도 급속 충전이 가능하게끔 만드는 거. 아무튼 꿈의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 건 분명한 사실이고 이번 기업 탐방 뭐 어땠어요? 대주전자재료로. 뭐 다른 기업들이 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 하지만 동사가 이제 사업으로 봤을 때는 이제 3년 전부터 준비했었던 사업들이 다 조금씩 성과를 내기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예. LED 자동차 부품 쪽도 그렇고 그리고 이 뭐 음극재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뭐 MLCC 전극 페이스트 뭐 이런 쪽도 그렇고 태양광 쪽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만 잘 뭐 1, 2년 정도 후에 이렇게 주가를 한번 열어볼 수 있는 타임머신을 한번 보면 타면 재밌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손흥민이다. 뭐 어렸을 때 아버님이 투자 많이 했잖아요. 아. 송종웅 아버님인가 아무튼 그 아버님이 투자 많이 했다가 꿈의 결실을 지금 거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꿈의 결실을 거두기 시작하는 재작년의 손흥민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가격으로 봤을 때 대주전자재료는 어느 정도까지는 가야 된다. 이렇게 뭐 지금 뭐 시가총액이 7천억대니까 네.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영업이익 대비해서. 근데 성장성이 워낙 크니까 저는 뭐 3조 원? 3조 원. 네. 24년까지? 예. 아, 3조 원. 그 정도 가치는 있다라고 보거든요. 네. 오늘 이렇게 대주전자재료 기업 탐방 내용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스타시 클럽 이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